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저는 오늘 5.18 민주화 운동과 한국의 시민사회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한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파악하고 최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표명의 목적과 그 논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국과 폄훼가 초래하는 문제의 좀 심각성을 인식하고 결국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좀 사회적 존경과 애우가 넘치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특징을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갖고 있는 성격, 다양하게 5.18 민주화 운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두 가지의 키워드로 5.18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항정신, 또 하나는 대동세상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회에서 시작됐던 학생들의 저항, 그리고 학생들의 저항에 호응했던 시민들의 일치단결된 투쟁의 일련의 모습들. 그래서 5월 18일부터 저희들은 27일까지를 5.18 민주화 운동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8일부터 21일 개헌군이 강주에서 철수했던 그 시기까지를 저항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막지한 공권력에 맞서서 시민들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투쟁을 했던 거죠. 5.18 민주화 운동이 갖고 있는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갖고 있는 특징, 또 이제 조금 더 넓게 봐서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갖고 있는 특징은 국가폭력에 맞선 저항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저항이 국가폭력에 맞선 투쟁이 무장투쟁이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공고하게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에서 1980년 5월 강주에서 시민들이 총을 들고 저항했다라는 이 이제 저항이 갖고 있는 상징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저항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구었던 5월 21일부터 27일 새벽까지의 그 시기를 저희들은 대동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동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절대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동세상에서 가장 이제 그 그림,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주먹밥을 솥을 내걸고 주먹밥을 지금 이제 짓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과정들, 그 다음에 주먹밥으로 상징되고 헌혈로 상징되는 대동세상, 그리고 시민들이 국가 권력에 맞서서 저항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구현해가는, 그래서 지금 도청 광장에서 지금 시민들이 골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하단에 이제 두 개 그림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의 셀프 거버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스스로 통치를 일구어왔던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이상은 크게 프랑스 대혁명에 비교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 이제 상징하는 그림으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상, 저희 이제 이런 그림을 자주 프랑스 대혁명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시민의 개념사, 사회사적 측면에서 시민혁명의 기원을 유럽의 역사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버금가게 지금 두 번째 옆에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대동세상의 모습들, 자치공동체인 거죠. 자치공동체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민의 개념, 시민의 사회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의 이상은 자유로운 시민, 연대하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의 모습을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어디에서 강주 전남 지역의 시민들이 무엇을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통치의 대동세상을 통해서 직접 시민됨을 증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민의 개념사, 사회사적 측면에서 프랑스 꼬민, 그래서 파리 꼬민과 비교되는 강주 꼬민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5.18 민주화 운동의 이상은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계사적 이상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할과 이상은 어떻게 자리 잡아왔는가? 안타깝게도 5.18 민주화 운동은 불순문자들의 낭동, 폭동으로 애곡되어 왔습니다.
1919년부터 임시정부 수립부터 지금 박근혜 탄핵까지 쭉 일련의 역사들. 그래서 제가 축약적으로 하나 꼽아보면 8.15 해방,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1948년에 4.3 항쟁, 비극적인 이제 한국전쟁 1950년, 그 다음에 정전협정 1953년, 그리고 3.15 부정선거 1960년이죠. 여기에 저항했던 4.19 혁명, 민주주의의 하나의 또 이제 분수령이 됐던 그 4.19 혁명이 1960년이었고, 5.16 군사쿠데타가 1961년에, 그리고 10월 유신 1972년 이후에 박정희의 철권 통치가 11.6 사태로 귀결될 때까지 1979년까지 쭉 군사쿠데타에 의한 철권 통치가 유지됐던 이 이제 과정들 속에서 박정희의 죽음 이후에 민주화해본 이걸 다시 12.12 군사쿠데타 전두환의 신군부가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헌정 질서를 과거로 회귀하게 했던 이 과정에 이제 80년 5.18 민주항쟁이 존재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5월 27일 신군부의 도청 진압 작전으로 5.18 민주화 운동은 좌절됐죠. 좌절됐고,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과정들 속에서 일구지 못했던 민주주의는 실은 이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다시 분출됐고, 이 6월 항쟁의 힘들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그 다음에 2017년 박근혜 탄핵까지 갔던 일련의 민주주의 과정들 속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어 왔던 역사적 사건이었던 거죠. 다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렇지 못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불순분자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이후부터. 물론 이제 5.18 그 시기부터 왜곡되어 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아픈 역사를 겪고 오다가 저희들이 이제 항구적으로 존중될 영예로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2002년입니다. 2002년 5.18 민주 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애우는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될 국민적 도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제 항구적으로 존중될 명예로운 영예로운 민주화 운동으로, 그래서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22년의 시간이 흘러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정말 그러면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애호는 우리 사회의 마땅한 국민적 도리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국표명의 현실 보시면 5.18 폭동, 반란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양립불과 이런 이제 뉴스타는 버젓이 애국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왜 애국표명을 하는가?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애국해서 5.18을 애국하려면 목적이 뭐가 있냐. 애국해봤자 5.18에 대한 진실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이제 나치의 선정상 게벨스가 이야기했듯이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에는 의심되지만 되풀이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다. 그래서 애국표명을 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애국표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5.18 민주화 운동을 다시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 그리고 이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은 누가? 빨갱이들이 있다는 거죠. 빨갱이는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 토론회, 이거 국회에서 했던 그림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 5.18 민주화 운동을 계속 애국표명하는 사람들이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인하는 거죠.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2017년에 있었던 토론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5.18 민주화 운동은 저항과 대동성애성의 절대 공동체였죠. 빨갱이들의 난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빨갱이를 찾을 수가 없죠. 절대 공동체로 상징되는 5.18 민주화 운동의 특징으로부터 빨갱이 찾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이제 만들기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회피하고
군대가 강주에서 자행했던 학살의 만행의 책임을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논리에 연결시키면 군대는 80년 5월 당시에 신군부는 죽일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논리. 그러려면 강주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북한군 특수군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국표명의 이제 가장 최근에 SNS 일부 종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애국하는 논리로 대표적인 사례가 뭐 이제 가짜뉴스의 사례겠죠. 사례로서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강주에 침투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죠. 정말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강주에 침투할 수 있는 당시의 객관적 조건이었는지. 이 조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건 만약에 5.18 민주화 운동을 애국하고 폄훼하는 분들의 주장과 같이 북한군 특수부대가 후방 지역인 강주에 투입됐다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 폄훼의 가장 큰 게 논리적 모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군 600명이 강주에 침투했다라면 그 비난을 강주 시민이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당시에 국방을 책임지고 있었던 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였기 때문에. 5월 17일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부터 실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17 조치에 대한 최규하 대통령의 발언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료에 보시면 확인되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굳건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또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던 건 5.17 조치에 대한 저항이었거든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통해서 민주적 질서를 민주주의의 여정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주장했던 논리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굳건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월 17일 날. 이건 5월 18일 최규하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했던 거죠. 자, 그러면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북한군 600명이 강주에 왔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 5월 11일 날 대침투 작전 태세 강화 조치가 내립니다. 이건 이제 군의 조치죠. 5월 11일, 그 다음에 5월 14일 다시 대침투 작전 강화 지시가 단지 작전 태세만이 아니라 실제 강화 지시가 내리는 거고 5월 21일 날은 진돗개 둘이 발령됩니다. 그래서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전에 이미 5월 11일부터 북한에 대한 침투 태세에 대한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5.18 민주화 운동 이 과정에는 진돗개 둘이 발령돼 있어서 정군의 비상경계태세였다는 거죠. 이런 비상경계태세를 뚫고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강주에 침투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당시에 안보를 책임지고 있었던 군부가 또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맞선다라고 주장했던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거죠. 더 아이러니한 건 5.18 민주화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5월 22일 날은 북한의 판문각에서 남북 회담이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강주에 와서 난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판문점에서는 남북 간의 고위 회담이 열리고 있었고 그 회담에는 남한의 대표단이 북한의 판문각으로 방문해서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회의록이 다 존재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 강주 침투설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의 공식 기록에도 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북한군 침투 사례는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건을 지금 이제 5.18을 애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은 600명이나 되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강주에 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주장들이 갖고 있는 이제 함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애국 폄훼 효과에 대해서 제한적일 거다. 그 다음에 애국 폄훼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5.18에 대한 애국과 폄훼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이제까지 간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애국 폄훼 효과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개됐던 5.18 민주화 운동은 실은 광주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신군부가 장악하고 있었던 언론은 5.18에 대한 보도를 일제하지 않았죠. 80년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처음 시민들의 분노에 의해 불에 탔던 그 몇 개 관공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론사였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건 군의 잔혹한 학살 행위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고 방송되지 않는 것에 분노했던 거고, 근데 실은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는 고립된 섬이었던 거죠. 고립된 섬에서 광주의 소식이 애국돼서 전달되어 왔고, 실은 이제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애우에 관한 법률이 2002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22년 동안 80년 5월에 잘못된 정보를 많은 국민들은 진실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진실로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애국 폄훼의 논리가 사실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근 40년의 시간이 흘러오고 있지만 애국 폄훼가 최근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들은 확증 효과라고 합니다.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계속 보여주면서 봐라, 이거 진실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국 폄훼가 갖고 있는 함의, 실은 애국 폄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제고가 좀 필요하다. 이데올로기적 애국에 대해서 저희들은 역사적 사실과 평가에 대한 전면적 부정에 맞서 새로운 투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실담론이죠.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규명,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진실규명을 통한 역사적 평가, 그다음에 이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인식은 앞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저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저항의 정신, 하나는 대동세상의 정신.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원형의 모습을 다 보여준 거죠. 자유, 평등, 연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과정들 속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했죠. 참여했고 이 참여의 과정들 속에서는 연대했죠. 학생들이 국가 권력에 맞서 투쟁하고 있을 때 그들의 저항에 시민들이 손을 내밀었고, 죽음의 공포에, 그 다음에 죽음의 폭력에 노출됐지만 애면하지 않고 내밀었던 이거 연대의 정신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평가, 새롭게 끊임없이 인식해가는 노력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역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5.18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최근의 애국 폄훼의 목적과 논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좀 부족했지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적 경로들 속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됐던 어떤 투쟁을 통해서 저항과 대동세상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데 이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이 5.18은 애곡되고 폄훼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5.18 민주화 유공자들은 빨갱이로 호도되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5.18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가 넘치는 그런 사회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한 이 과정들은 실은 이제 5.18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저항의 정신과 대동세상에 대한 의미를 재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80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있었던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신군부 개헌군이 철수한 이후에 21일부터 27일까지 시민들이 스스로의 통치로서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원형을 만들었다. 저희들은 그걸 이제 대동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동세상에서 보여줬던 참여, 연대의 정신들, 이걸 새롭게 재해석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 논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로 5.18 민주화운동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